일본이 궁지에 몰리자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개최 확정 이후부터 도쿄올림픽은 사실상 한국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곤 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 한 번 그 사실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올림픽이나 한일 정상회담 무산 등으로 인해 양국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욕할 땐 언제고 필요하니 굽신거리며 이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는 일본의 이중성이 괘씸할 따름입니다. 도핑 금지 약물 검사 노하우를 알려줬으면 한다는 일본의 요청에 국내 네티즌들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면 전수해주자. 도대체 뭘 믿고 올림픽을 열겠다고 한 걸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던데 이따위로 올림픽을 할 거면 아무 국가에서나 개최해도 일본보단 잘할 듯 이라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다급하게 한국을 찾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도쿄올림픽에 어쩌면 약물로 얼룩진 최악의 올림픽이 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개막을 하기 전부터 잡음이 발생하며 망한 올림픽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약물 올림픽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기가 너무도 두려웠던 것이죠. 약물로 얼룩진 최악의 올림픽이 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온 이유는 매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약물 검사가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거의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일간지 메일 온 선데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수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확률이 그만큼 낮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는 전 세계에서 30만 6천여 건의 도핑 검사가 실시됐던 반면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16만 8천여 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던 4월이 심각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월 4월이 되면 전 세계에서 약 2만 5천 건의 약물 검사가 실시되고 이 가운데 약 1%가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혹은 250건의 부정행위가 발각되곤 했지만 지난해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갑작스럽게 시작되면서 유럽에만 33국에서 모든 약물 검사가 중단됐죠. 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불과 578건의 검사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단지 소수의 부정행위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10월 685명의 육상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수들 가운데 78%는 이번 올림픽에서 부정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펼쳐지지 못한다면 올림픽을 바라보며 땀을 흘린 선수들은 물론 그를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진심이 짓밟힐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주요 국제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도핑 금지 약물 검사 노하우를 쌓아온 나라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를 위해 1984년 설립되었고 도핑 금지 약물에 대한 선수들의 생체 시료 분석과 함께 최신 검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죠. 이후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국제대회의 도핑 분석을 지원해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최근에는 뇌도핑과 유전자 도핑 등의 최신 분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고 있는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최가 임박하며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자 급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초청된 연구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도핑 전문가들입니다. 2020년 11월 세계 반도핑 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 도핑 센터별 고위험 종목 특수분석 기술 자료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과 유사 금지 약물의 모든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미국, 브라질 단 3개국뿐입니다. 일본이 없는 자존심을 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본의 태도가 괘씸해 굳이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전문가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시료 분석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손정현 센터장은 선수들의 노력과 투지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금지 약물로 얼룩지지 않도록 최신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선수 시료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반도핑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분석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장이 뒤바뀌었다면 일본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걸거나 엄청난 생색을 냈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두 나라의 그릇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일본은 약물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한국이 엄청난 도움을 준 건데요. 현수막과 도시락 공수, 한국 대통령의 방일 무산 등과 관련된 보도를 요 며칠 마구 쏟아내며 모든 문제를 한국 탓으로 돌리기 바쁜 듯 했던 일본 언론은 한국이 도움을 주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숨긴다고 한들 한국이 없으면 도쿄올림픽에 엄청난 차질들이 생긴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 기술입니다. 지난해 일본 기업들은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보안 업체들과 관계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보안 기술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제대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올림픽 개회식을 하루 앞두고 해킹 공격이 발생했지만 큰 피해 없이 빠르게 복구를 완료해냈기 때문이죠. 이는 사전에 국내 최고 수준의 화이트 해커들과 모의 해킹을 벌이는 등 철저한 실전 훈련과 탄탄하게 다져놓은 공조 체계, 높은 기술력 등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던 일본 측은 한국과 같은 대응 전략을 부러워하며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당시 대처 모습을 보고 일본 쪽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술을 오매불망 바라보던 일본은 양국 관계 악화로 인해 혹시라도 한국 보안 업체들이 보이콧을 할까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일본 보안 시장의 규모는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큽니다. 그러나 그 규모에 걸맞지 않게 경쟁력을 갖춘 자국 보안 업체가 별로 없고 기술력도 취약했기 때문이었죠. 일본의 보안 업계는 몸집은 건장한 성인인데 머리는 어린이와 같은 모양새라고 비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업계에서는 도쿄올림픽에 한국 보안 업체들이 보이콧을 한다면 보안 공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했던 것이죠. 또 국가적으로 보이콧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안 제품들은 각 나라마다 보안 인증제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한번 채택해 쓰기 시작하면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한국 제품을 당장 다른 국가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게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내 보안업체 윈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윈스는 NTT 도코모의 침입 방지 시스템 등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NTT 도코모는 도쿄올림픽의 통신 주관사죠. 때문에 윈스는 일본 보안업체 대신 올림픽 특수를 제대로 맛볼 수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4세대 통신망을 5G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차세대 방화벽 수출이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필요했던 두 번째 분야는 5G입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5G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여왔고 올림픽이 연기가 되었음에도 일본 이동통신사의 5G 마케팅이나 투자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가입자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림픽 개막 이전에 전국만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지국 설치에 속도를 냈는데요. NTT 도코모가 9조 원대로 가장 많은 설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은 KDDI가 5조 3천억 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KDDI의 5년간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은 한국 삼성전자입니다. 장비와 단말기 등에 있어 이미 준비된 한국 기술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만일 삼성전자의 장비가 없었다면 일본은 준비 과정에서 큰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변수가 발생하긴 했지만 이 밖에도 일본은 도쿄올림픽 준비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강화하기로 했었고 한국 기술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진작 현대카드의 최첨단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수입했죠. 또 도쿄올림픽 티켓 판매 시스템은 인터파크가 수주해 작업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개최국은 일본인데 사실상 돈을 버는 건 우리 기업들이 된 것입니다. 보안과 5G, 결제 시스템과 티켓 판매 시스템, 그리고 도핑 기술까지 일본은 한국에 의존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사실상 도쿄올림픽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